자, 그 97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걸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사업소득에 들어간다 했죠. 사업으로 보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데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대상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 한동안 막 몇 년째 연장 나왔을 겁니다. 계속.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낼 게 없으니까 요것도 내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대상을 잘 내진 않는데 만약에 나오면 지문 하나가 나오면 뭐는 꼭 기억하셔야 되면 1번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1번 중에 부동산을 대여하고 여기 권리가 나왔죠. 권리. 자, 이 권리 중에 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 지상권.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역권과 지상권은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야? 얘가 대여를 했는데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대여했을 때는 걔는 뭐다? 임대업에 해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요 두 개가 나오면 꼭 어떤 말이 나와요? 공익사업과 관련돼 있나? 이 지문이 항상 나와요. 언급이 돼. 그럼 거기서 공익사업과 관련 없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걔랑 관련 있다 그러면 임대소득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오면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뭐 최근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를 뭐 대상을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얘는 거의 시험 어디서 나와요? 비과세에서 나옵니다. 계속 얘를 냈죠. 자, 일단 얘는 비과세가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 최근에 나온 재작년 심의가 나온 게 정답이 이거 있어요. 1번.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논밭을 뭐 한다고요? 작물 생산에 이용하면 얘는 뭐죠? 비과세 줍니다. 그러니까 논밭을 빌려줬는데 경작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그럼 뭐 해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이게 이제 잘 거의 안 나왔었는데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최근에 이거를 정답으로 했어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셔. 얘는 비과세다. 맞는 얘기죠. 근데 거의 시험 어디서 나와요? 여기 나와요. 1주택. 자, 집 하나를 임대하시면 뭐죠? 비과세를 해줍니다. 1주택은. 자, 그런데 그 1주택이 고가주택은 안 됩니다. 고가주택은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 하느냐? 뭘 말할까요? 이런 고가주택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하나 또 있어. 어디? 양도소득세. 두 군데만 나와요. 지방세는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안 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어디만 쓰는 거야? 국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고급주택이란 말 있죠. 자,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이죠. 걔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야? 지방세.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애매하게 하면 안 돼. 고급주택은 지방세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국세에서 안 써. 그리고 고가주택은 어디서만? 국세에서만 사용하고 지방세는 고가주택이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념도 달라요. 고가주택의 기준과 지방세 고급주택 기준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별개니까 혼용해서 엉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국세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고가주택은 두 군데 얘하고 양도소득세인데 그럼 얘는 뭘 고가주택을 하느냐? 기준시가로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제 원래 그럼 양도세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합니까? 양도세 고가주택은 12억 초과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12억 초과. 자, 그럼 양도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일까요? 실거래가 12억 초과입니까? 실거래가. 얘가 원래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얘도 9억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똑같이 9억이었는데 양도세는 실거래가 9억, 얘는 기준시가 9억 그랬죠? 근데 당연한 게 양도세는 팔았잖아요. 그죠? 양도했으니까 양도한 금액이 12억 초과되면 고가주택인데 여기는 실거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지. 임대했는데 실거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공시가격 즉 뭐 기준시가로 9억 초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이 원룸 하나 임대했는데 걔가 고가 기준시가로 9억이 넘었어. 1주택인데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얘기야. 왜? 고가주택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초과. 그리고 똑같은 1주택이어도 어디 건? 이건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 1주택만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다 나왔었죠. 기준시가 9억 초과. 그죠? 자,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자 주택인데 여러분이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야? 2천 이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한다? 선택할 수 있다. 원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2천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한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지. 왜? 두 개 적용해서 네가 유리한 쪽으로 가라는 얘기잖아. 세금 덜 나눈 쪽으로. 원래 이걸로 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몇 년 전까지는 2천 이하면 비과세 줬거든요. 숫자 관계없이 연간 2천 이하면 비과세 줬어.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 이제 한시적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2천 이하일 때는 바로 종합으로 가지 말고 분리과세와 분리과세는요. 요것만 따로 계산하는 거야. 다른 애가 합산 안 하고 요것만 따로 계산하는 거고 종합은 이배사 근연기에서 같이 합산해서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원룸 하나 임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근로소득 있잖아. 그거하고 임대소득 합산해가지고 누진으로 세금 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집이 뭐야? 연간 1년에 2천 이하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뭐만 그 임대소득만 따로 띄어서 계산해서 세금을 내도 되고 두 개 중에 유리한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2천 그럼 2천 초과면 종합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 어디 가요? 예, 제외. 그 제외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죠. 1주택은 비과세인데 얘네들은 비과세가 안 된다. 고가주택도 비과세가 안 되고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지금 이 말 이해하시죠? 1주택이 비과세야. 그 얘기죠? 근데 얘네들은 제외란 얘기야. 얘들은 비과세 안 해준다는 그 얘기죠. 이때. 아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얘가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왜? 1주택이 비과세잖아. 그러면 다가구는 몇 주택으로 봐? 하나의 주택으로 보면 당연하죠. 원룸 하나 임대했는데 각각으로 본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뭐가 돼 있으면 구분 등기. 아, 구분 등기 돼 있으면 당연히 각각이죠. 그리고 구분 등기 돼 있다는 얘기는 얘는 다가구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죠? 당연히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면 좀 어려운데 이 공동 소유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집이 하나 있는데 가불이 공동명의야. 그죠? 근데 지분이만 6대 4다. 그러면 이때 누구 주택으로 보냐면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 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갑의 주택으로 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을은 지분이 작잖아요. 그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예외로. 그게 하나가 뭐냐?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600 이상이면 을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자, 얘가 연간 2천만 원이 나와. 임대소득이. 그죠? 이게 얘 지분이 얼마야? 40%잖아요. 그럼 얼마야? 800이지. 을의 목이 800이잖아. 600 넘었죠. 그럼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에요. 기준시가 얼마? 9억 초과. 근데 그 지분의 30%를 초과하면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럼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연간 임대소득에 관계없이 현재 얘가 만약에 기준시가 10억짜리다. 고가주택이죠? 근데 지분이 몇 프로야? 40%. 그럼 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고가주택의 지분을 몇 프로? 30% 초과했을 때는 얘도 본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지문을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보는 거하고 문제 지문에 이렇게 한 건 틀려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난이도 있는 문제고요. 그럼 여기서 뭐는 꼭 기억해야 돼? 1번하고 요거 3번 있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본인과 누가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얘들 뭔다? 합산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남편이 단독으로 아파트가 단독 명의로 돼서 남편 명의로 이번에 원룸 하나를 와이프 명의로 샀어. 그럼 부인은 지금 원룸 하나 임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부인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숫자 계산할 때 부부 합산이에요. 그럼 몇 주택이야?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근데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쉽게 맞벌이 생각하면 돼요. 맞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따로따로 되잖아. 이건 뭐야? 비과세 숫자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이다. 이걸 많이 냅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가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이런 거 아니고 두 개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결론은 부부가 집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야. 다가구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주인 세대로 살고 있으면서 임대하고 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럼 1주택인 거지. 그런 경우는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내 부인이나 남편 중에 한 명이 주택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비과세 숫자를 계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다 몰라도 돼요. 기본 개념 다가구 1주택 그리고 부부는 뭐다?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건 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간주 임대료. 자, 이게 뭐냐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월세 말고 보증금도 받잖아요. 근데 그 보증금은 원래 예를 들면 뭐 상가라든가 뭐 공장 같은 거 막 대여하잖아요. 그럼 걔는요 무조건 보증금과 월세를 다 과세를 해요. 근데 주택은요 월세만 과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야 상가랑 다 과세하는데 주택은 보증금 과세 안 하니? 해가지고 아 그럼 얘도 해야지 해서 한 거야. 대신 조건이 자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과세할 때는 무조건 몇 주택 이상만 3주택 이상일 때만 보증금을 과세합니다. 그럼 3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엔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은 3개 이상을 임대를 했는데 보증금 합계가 얼마 안 돼. 3억이 초과 안 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만약에 3주택인데 보증금이 5억이에요. 합계가. 그럼 과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지금 월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초과되는 건 얼마? 2억을. 3억까지는 안 내죠? 그럼 2억에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있어요.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초과되는 금액의 60%를 곱하고 법정 이자율을 곱해요. 근데 이 법정 이자율은 국가에서 고시래요. 그 은행 그 정기인 금리에 따라 가지고 몇 프로 교정하든 뭐 1.8% 2% 이런 식으로 고시하거든요. 근데 그걸 곱해. 그럼 얼마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예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얘가 임대료는 원래 정식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뭐해서 간주해서 이만큼을 임대료로 월세로 간주해서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이걸 우리가 간주 임대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 그럼 뭐야? 간주 임대료. 그럼 아 보증금을 말하는구나. 그럼 주택은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엔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했을 때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근데 그런 게 있죠. 자 이 주택 숫자 계산할 때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고 엔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집을 3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돼. 그럼 걔는 숫자에서 빠져. 그럼 몇 주택이 돼? 2주택. 그럼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이게 다거든요 거의. 근데 이걸 달달달달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냐? 못 풉니다.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건 못 풀어요. 왜?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이가 되게 중요한 게 자 이게 기출문제 시문이야. 25회 때. 자 보세요.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인. 자 기준시가 10억이래. 1주택인데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 주택이네요. 이때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즉 뭐한다? 비과세한대. OX. 기준시가 고가주택 10억이면 비과세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과세한다. OX? 맞아요. 왜 맞아요?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전세는 3주택 이상만 과세. 그죠? 그럼 고가주택은 언제 따지는 거야? 1주택
비과세 임대 월세 줄 때 고가주택 따지는 거지. 보증금은 무조건 뭐야? 3주택이야. 집이 하나잖아. 하나를 전세 줬다는 얘기죠? 간주인들은 뭐만? 그쵸. 그러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아니 한다? 맞지. 이거 엄청 틀렸습니다. 왜? 이걸 보고 고가주택 그렇지? 10억 고가주택 너는 비과세 안 돼. 근데 과세하지. 너 틀렸고 수두룩 하죠. 이런 게 근데 이게 이거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는 게 이거 외운 사람들 이거 맞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막상 문제 나오면 틀릴 확률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요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얘를 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헐났다는 거야. 문제를 풀고 나서 얘랑 비교해서 얘가 이 얘기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것만 죽으라 하고 이렇게 가면 못 푼다니까. 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풀고 나서가 중요하지. 이 지문이 왜 맞고 틀린지 얘랑 비교해가지고 그걸 해고 가야 점수가 나온다고 1년 내내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전히 안 해요. 소용없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세요. 주택이 두 채래. 두 채인데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OX. 주택인데 하나는 집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전세, 하나는 월세를 줬대요. 그럼 이때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OX. 오지. 그럼 이렇게 낸다고 시험 문제를. 보증 과세 안 하지. 왜? 3주택 아니잖아. 2주택이잖아. 그럼 뭐만 과세? 월세만. 맞잖아요. 주택 두 개, 상가 두 개. 둘 다 전세 줬어. 그죠? 상가 두 개, 주택 두 개를 전세를 줬어. 이때 상가 건물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OX. 오죠. 왜? 주택은 아니야. 왜? 2주택이잖아.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시험 문제, 기출문제 얘기다. 주택이 세 채인데 두 채는 월세, 하나는 전세. 이때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OX. 세 개인데 두 개는 월세, 하나만 전세야. 그러면은 월세만 과세고 보증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OX. 죽겠죠.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이것만 이거 못 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야. 나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걸 풀고 나서 여기서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얘랑 뭐랑 비교해야 돼? 요게 이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풀어가는구나. 그걸 내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문제는 풀어. 그리고 넘어가. 에이 그러니 하고 넘어가. 그게 무슨 공부야? 이건 시간 낭비라니까. 그게 제일 할 일 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톡 까놓고 얘기하면 7, 8, 90이 하는 문제집하고요. 뭐 동영도 하고 막 하잖아. 그 어떤 거 됐든 그 문제 나온 것만 잘 풀면 안 떨어져요. 왜냐면 백선 같은 거 하잖아요. 백선도 하고 뭐 동영 같은 거 하잖아. 여러분 그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그죠? 근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거 거의 돼 있죠. 100%는 아니어도 최소 아무리 몰라도 그거 다 알고 가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지. 그게 뭐 있겠어요. 특별한 게 다 똑같은 거야. 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야. 뭐 동영했어. 그럼 나중에 백선해. 그럼 백선하고 동영 비교하면 문제가 달라? 다를 거 없어요. 거기서 거기야. 좀 더 압축을 한 것 뿐이지. 그죠? 그럼 거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집이 어디서 나와? 기출 지문에 나오는 거야. 기출 지문을 가지고 비슷하게 문제를 만드는 거지.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문제를 막 창조해서 만들지 않아요. 왜? 그럼 머리 지진 나거든요. 못 만들어. 그리고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럼 결국 베이스는 다 기출 문제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약간씩 변형하고 해서 하는 거지. 새로운 게 없다니까. 그럼 결론은 뭐라 하겠어? 시험 보러 가면 기출이 80% 이상 나온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간다니까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풀잖아 이게. 그죠? 이걸 보고 딱 푸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집이 세 채야. 두 개 전세, 두 개 월세, 하나는 전세. 보증은 과세 하지. 왜? 3주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월세 두 개 과세하고 월세도 보증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보증금 받은 거하고 전세 보증 합해서 몇 개? 얼마? 3억 초과되면 월세도 과세하고 뭣도 과세?
그렇지.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보는 이론하고 문제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최근에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얘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얘는 기출을 풀어가지고 정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못 풀어요. 문제 자체를 그렇죠? 잘 보시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결국 1주택 이렇게 된 거 집이 하나야. 근데 얘가 일반 주택이다. 그러면 얘는 뭐요? 비과세죠. 그렇죠? 월세. 근데 1주택인데 고가 주택이야. 그럼 비과세 해야 되나요? 안 해죠. 과세죠. 이 말 이해하시죠? 1주택인데 뭐야? 외국에 있는 주택이야. 국외 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됩니다. 보증은 과세 안 해. 안 하지. 왜? 몇 주택 아니니까. 3주택 아니니까. 자, 2주택은 무조건 비과세 안 되죠. 근데 뭐는? 월세는 과세하지. 근데 보증금은 과세 안 하지. 이해가시죠? 자, 3주택인데 보증금이 3억 초과됐대. 그럼 어떻게 돼? 월세도 과세하고 뭐 또 보증금도 과세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는 98페이지에 그 2번에 비과세 임대업 소득이라고 돼 있죠? 그 1, 2번 그게 지금 한 얘기 다 써놓은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고. 맨 아래 4번에 간주 임대를 그랬죠? 3주택 이상이고 가로 안에 40 이하 기준 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보증금 할게가 얼마? 3억을 초과하면 뭐한다? 그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교재 99페이지에 부동산 매매업하고 주택 신축 판매업 이런 게 나와요. 얘는 뭐 10몇 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오긴 했는데 이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매매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매매를 업을 한다는 얘기고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얘는 건설업으로 봐요. 건설업. 자, 얘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는 매매업이다. 이거는 건설업이다.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떤 게 건설업이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을 어떻게 하면? 신축해서 팔면 뭐라고요? 건설업. 이거 아니면 매매업.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물어보겠어요. 자, 상가를 신축해서 팔았대. 뭐예요? 매매업. 상가 신축은 매매업. 주택 신축만. 그렇죠? 매매업. 이해가시죠?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대.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대. 건설업. 주택 신축 들어갔잖아요. 자, 건설업 여러분 주택을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 건설업? 내가 짓든 네가 짓든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건설업이라니까. 그죠? 별거 없죠? 자, 여러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주택을 신축해서 이 토지를 같이 팔았어? 그럼 뭘로 봐? 건설업? 자,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잠깐 세줬다 팔았어. 건설업. 그냥 못다니까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건설업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짓든 내가 짓든 상관없는 거야. 뭐 중간에 세를 줬든 상관없어. 무조건 뭐가 들어가면 주택 신축 그런 거야. 무조건 건설업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 외우는 거 아니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뭐다? 건설. 주택을 매입해서 팔았대요. 매매업. 됐죠? 아까 말했죠. 상가 신축 그러면 매매업 이렇게 되면 돼요. 그것만 개념만 보시고 외우지 마세요. 혹시 나오면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뭐다? 건설업이다. 이렇게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럼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 계속 했던 거고 많이 했던 거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문제는 5문제 정도 항상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올해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나오겠죠. 자, 특징 같은 게 있습니다. 뭐 특징은 따로 없고 여기서 보시면 요거 있죠. 종합소득,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뭐한다? 구분할 아까 했죠? 합산하지 않고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과 구분하는 얘기 뭐야? 아까 양도했는데 그걸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한 거고, 얘처럼 일시적, 우발적 양도, 사업성이 없을 때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거 좀 보시면 돼요. 여기는 딴 거 없어요. 납세지는 여기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우리 거주자, 비거주자는 아까 말했죠? 이거 아까 거주자가 뭘 거주라는 됐죠? 주소가 있거나 또는 네.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거주자는 납세지가 뭐라고 나와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래요? 거주자 기준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주소가 있어야 거주자잖아. 그럼 주소가 있으니까 어떤 애? 주소지다 내고. 근데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도 있죠. 누구? 거소를 둔 자. 그럼 얘는 주소지가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자, 비거주자는 주소 있어 없어? 없어. 거소 있어 없어? 없어. 걔가 비거주자야. 그럼 비거주자는 납세지 할 때 주소지란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없는 애들이 비거주자인데 주소지 관할 어쩌고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비거주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는 국적으로 따지는 건 아닌데 어차피 시험 볼 때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국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인 뭐 안젤리나 졸리, 올리비아 하세, 피비 캐츠 뭐 이런 그죠? 소피 마로소 이 말 알아들으면 연식 오래되신 분이에요. 오래되신 분 그죠? 저 어렸을 때는 그 제일 유명했던 그 외국 배우들이 그죠? 책받침에 나왔던 소피 마로스 그 유명한 그죠? 피비 캐츠, 올리비아 하세 그죠? 뭐 노미어 줄리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죠, 그죠? 그 여러분은 뭐 잘 모르죠? 요즘엔 누구라고 해야 돼? 뭐 요즘엔 뭐 요즘 모르겠어요. 유명한 저희 배우들을 모르겠어요, 그죠? 안젤리나 졸리는 다 알잖아. 졸리 안 졸려? 안젤리나 졸리, 그죠? 자, 졸리가 누가 봐도 비거주자잖아, 그죠? 근데 걔가 우리나라 송도, 인천 송도 아파트를 팔았어, 그죠? 그럼 얘는 주소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주소 없으니까 어디로 가? 네가 사업장이죠. 만약에 네가 소득이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에 사업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사업장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다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비거주자는 뭐가 나면 안 된다? 주소지가 나면 안 돼.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안젤리나 졸리가 인천 송도 아파트 팔고 세금 어디다 내라는 얘기야? 미국에다 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그거를 가지고 요 기준 하나만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때 정답이 뭐였냐면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주소지다. 이거 땡 틀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럼 비거주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OX.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줄 알아. 안젤리나 졸리가 미국에 아파트 파는데 왜 우리나라 세금을 내요? 그 얘기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험에 이제 요 개념 하나만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납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질은 뭔다 했어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고. 자, 그다음에 대상이 나옵니다. 양도세는 대상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원래 잘 나왔는데 최근에 계속 안 나왔어요. 28회인가 이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상한 무슨 쓸데없는 미등기를 2개씩 내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글을 했어. 올해는 나온다 치면 얘는 거의 답이 정해져 있어요. 2번하고 3번에서 나와요. 다. 부동산 당연히 기본이고 부동산에 가는 권리 중에 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뭐 임차권. 얘는 제일 중요하죠. 얘는 뭐가 중요하다? 등기된. 이건 뭐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등기와 관계없어. 그런데 임차권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왜? 제가 채권이라 그런다 했죠.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사게 되면 얘가 물건에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래라? 등기된 거면. 시험은 거의 했죠. 26회, 28회 때 정답 이거였거든요. 26회도 얘가 정답, 28회도 얘가 정답.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걸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부동산을 뭐?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면 뭐다? 대상이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면 대상이 아니다. 뭘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분양권, 입주권이잖아. 상식이 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얘는 왜 대상이에요?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느낌상으로.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주택 채권은 아니라 했잖아. 왜? 그거 갖고 있으면 국민주택 주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그런 식으로 개념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기타 자산이에요. 무조건. 자, 기타 자산 3개인데 5개인데 2개는 안 나와요. 시험에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냥 나머지 볼 거 없고. 자, 영업권 나왔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주권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시험 어떻게 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렇게 저것만 해요. 문제 풀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거든요. 이렇게 맞게 나오든가 아니면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했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영업권을 얘네하고 분리하여 영업권을 양도했대 이렇게 나와. 그럼 단독으로 분리하여 그럼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풀면 돼요. 자, 이주권은 우리 그린벨트에 있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우리는 이제 물건을 부동산 살 수 없다 했죠.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옮겨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걸 이주권이라고 한다 했죠. 이것도 대상인데 얘도 뭐가 중요해요? 함께. 시험에 뭐라고 나오겠어요?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별도로 평가하여 그럼 양도세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지.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함께란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게 뭐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서 나온다니까. 2번, 3번. 나왔다 그러면 여기 정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셔요. 그래봤자 뭐 함께 2개 각종 회원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얘네 둘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임차권이 거의 정답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만 쭉 있는데 그 특징만 잘 보시면 뭐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처음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도 대상이다 정도 보시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제가 오른쪽 10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랬죠. 쭉 보시면 돼요. 그 중에 D급번에 보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그랬죠. 이것도 되죠. 이게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뭐 했다고? 계약금을 지급했어. 그리고 그걸 팔았대. 그럼 얘도 뭐예요?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중도금 치고 잔금 치면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 거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기타 자산의 1번, 4번, 5번만 보세요. 2번, 3번은 기타 자산에 들어가긴 하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1, 4, 5. 그러니까 영업권 함께 그리고 특정 법인, 그죠? 2번 각종 회원권 그리고 5번에 이주권 함께,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 2번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랬죠. 그 옆에 뭐라고 되세요? 이용 회원권의 성격이 내포된 주식을 포함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골프장 회원권은 없는데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는 거야? 우리 회사 주식을 사시면 그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뭐 한다고? 우리 회사에서 운영 골프장을 회원권이 없어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애초에 걔는 주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회원권의 성격이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 때도 회원권은 아니지만 너도 뭐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 나오면 되게 단순해요. 문제가 뭐 이렇게 비비 꼴 게 없기 때문에 구구당시랑 나오는 거니까 나오면 거의 서비스 문제죠. 이걸 냈다는 얘기는 하나 맞으라고 내는 거죠. 그렇죠? 맞으라고.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잡으시고. 자, 그래서 취득세는 대상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뭐 따로 외울 거 없어요. 얘네들은. 그죠? 뭐 이거 시험에 크게 진정 없고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나중에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취득세는 안 낸다. 양도세 대상인데 뭐는 아니다. 취득세 대상은 아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등록세는 대상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딱 한 번 나왔어. 29회 때 이거라 있죠. 이거 왜 나왔다고 했어? 이 네 개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야 원래. 근데 등록면허세 대상으로 넘어간 거지.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시고 이거 되게 쪼로록 쓰고 5번 해가지고 정답 5번이었어요. 이게 원래요 이 두 개만 있었거든요. 그다음 29회 때 얘가 추가돼가지고 4개가 된 거야. 시험 되기 딱 좋은 거지. 오지선다형 그래가지고 딱 저거 4개하고 밑에 하나 딱 써가지고 정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나 있죠.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란 뭐야? 면세점 50만 원 이하죠. 그럼 취득세 부과를 안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뭐래요? 야, 나 50만 원 이하니까 취득세 안 내도 되지? 그러니까 그냥 등기해줘 이런 거지. 근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는 거야. 왜? 등기 비용은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취득세 내지 마. 하지만 뭐는 내야 돼? 등기 비용. 왜 내? 그럼 이걸 보여주는 거지. 여기 봐봐. 얘네들은 취득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뭐 등록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잖아. 해서 돈을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취지로 다 넘어온 거야. 그래서 여기 한 번 나온 거죠. 29회 때. 그죠? 그랬고. 표선서는 대상. 얘는 뭐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해서 계산한다. 토지 건물 따로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온다 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 중에 합산하는 건 2개밖에 없다. 뭐?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만 된다. 그죠? 이건 뭐 개정사항이긴 한데 이 뭐라겠어요? 공부상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항상 뭘 우선으로 한다? 사실상. 그런데 이번에 단서조항 뭐 걸렸어요? 공부상과 다르게 이용해가지고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원래 용도라면 재산세가 100만 원인데 용도를 바꿔서 해서 90이 됐어. 그럼 실제 용도로 가면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요. 이걸 작년까지 허용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뭐해? 세금 덜 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 뭐가 된 거야? 다르면 사실상 현황 우선하는 건 맞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용해서 오히려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이거 인정 안 하고 뭘로 간다? 공부상 등재형으로 과세를 하겠다 해서 올해 단소조항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하여튼 여기서는 주택 구분이 제일 중요해요. 되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지방세는 항상 뭐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부동산 중심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했죠. 주택할 때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주택 이렇게 3개가 있어. 케이스가.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것도 값, 이것도 값. 보통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값, 이거는 을 이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거를 그냥 값을이 뭐 있어? 공유. 주택의 이런 케이스가 3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요. 이걸 안 본다고. 과세권자가 주택분 재산세 계산하면서 얘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네? 그럼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얘도 주택, 얘도 주택, 얘도 주택이잖아. 그럼 다 주택이네?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2개 합해서 세일 곱해서 그리고 세금을 계산해 50. 그리고 이제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얘는 똑같아. 그럼 얘한테 보내면 돼. 그 얘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럼 나눠내야지. 어떻게? 안분 뭘로? 시가 표준 안분해서 내는 거고. 얘는 공동명의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지분에 따라 나눠서 내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세금 자체를 계산할 때 얘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안 본다고. 근데 그걸 자꾸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그 건축물 토지 각각의 과세 표준에 뭐 세율을 적용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홀려가지고 그래 주인이 다르니까 이건 따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그런 게 없다고요. 이거는 무조건 주택 자체만 보는 거야. 물건만 보고 과세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걸 나눠내고 하는 거지. 이 자체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걸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종부세는 했죠? 별도 종합 3개인데 금액 기억하시고요.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 주택은 6억을 초과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은 똑같이 28회 이후로 아직은 단독으로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얘하고 과세 대상 한 중에 하나 나와야 되지. 둘 중에 하나 나오면 뭐 서비스 문제죠. 왜 이것도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 얘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 지문 자체가 난해해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어요. 구구단 같은 거죠. 그냥. 그죠?
자, 양도는 뭐가 양도를 안 됐어요, 우리? 누가요? 개인이. 법인은 양도하면 세금 낼까 안 낼까요? 법인이 부동산을 팔았어.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야 됩니다. 근데 걔는 뭘래?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그죠? 법인세. 그러니까 아까 법인이 주택을 사면 왜 걔들을 못하게 하냐면 법인명의 주택을 왜 사겠어요? 그걸 팔면 걔는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뭘래? 법인세를 내. 법인세 세율이 낮아요. 양도세는 훨씬 낮아요. 걔가 원래 최대가 22%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25% 올린 거야, 법인세를.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또 뭐라 그래? 낮추겠다, 다시 2%.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야? 야, 씨, 부자들만 다 있는 놈들만 뭐 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이제 하는 것도 시끌시끌하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치, 한전에서 뭐 전기세를 뭐 2배로 올려야 된다고. 그죠?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다. 걔들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러다가 한전 망한다고. 2배로 올린대. 말 되는 소리래. 우리나라 뭐가 잘못됐냐면 공기업이 그 적자가 심한데 맨날 뭐해? 보너스 잔치하고. 한전에 작년에도 뭐 몇천만 원씩 줬어요, 한 명에 직원들한테. 그 미친 거지. 왜 그걸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적자가 계속 나는데 적자 나든지 말든지 몇십조 적자 나도 지들은 뭐래? 연간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줬다니까? 성과급으로? 무슨 성과급인데 도대체. 그리고 뭐래? 적자 났대. 그래서 한전에서 뭐래? 전기세 2배로 올려야 된대. 말이 됩니까? 제 아는 지인도 사실은 제 친구의 친한 친구도 한전 다니거든요. 막 장난 아닙니다. 걔들 진짜. 되게 부럽더라고 진짜. 진짜 부러워요. 월급 존나 많이 받죠. 혜택 진짜 많아요. 뭐 놀러 가고 막 휴가도 뭐 얼마든지 만들어 가고 막 그러고 어디 가면 호텔 이런 거 막 걔들 다 있잖아. 나는 진짜 부럽더라고 걔는. 그거 부럽더라고 한전. 그죠? 근데 뭐 직급도 좀 있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죠? 뭐 좋죠. 옛날에는 잘 안 들어갔는데 한전이. 그죠? 근데 전기세 2배 올리면 죽는 거죠 우리. 도시가스 올린다죠. 막 그거 올린다지. 우리나라 절대 건질지 만드는 게 철도, 교통하고 의료, 전기, 도시가 이거는 민영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다 죽습니다. 의료 민영화시키면 우리 다 죽어요. 왜? 병원 못 가요. 자,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어야 돼. 병원 못 가서. 미국처럼 된다니까? 그럼 안 되지. 근데 뭐 정부 자꾸 민영화 어쩌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거 한다 무조건 데모할 거야. 딴 거 몰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다 죽잖아요. 왜? 걔는 그냥 주사 한 번만 애 낳는데 한 명당 3천만 원이래요. 미국에서 애를 낳잖아. 병원 가서 3천만 원. 출산하는 3천만 원 받아. 그러니까 쌍둥이면 6천만 원. 걔들은 부르는 게 값이래. 민영화 걔는 보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래. 그래서 잘못하면 1억 그럼 1억도 내야 된다는 거야. 주사 한 방 맞으면 100만 원. 이렇다는데 뭘. 그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린 다 죽는 거지. 그나마 건강보험 때문에 아픈 병원도 가고 그러는데 그죠? 그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왜 양도하다가 유상이전.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겁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 대가 없으면 양도 아니죠. 이제 유상의 뜻이 뭐예요? 대가, 뭐, 돈. 근데 여러분 금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 지분이 됐든 뭔가 대가를 받으면 유상이야. 근데 이제 그걸 뭘 받느냐에 따라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편지 용어만 다른 거지. 이게 금전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유상 이전이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매매죠. 돈 받고 팔았어? 매매가 대표적인 양도죠. 자, 경매가 됐어. 그럼 양도도 아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경매가 7억에 낙찰됐어. 양도도 아니다. 양도다. 그죠? 자, 집을 팔았어. 근데 1주택 팔았어. 비과세 받았어. 양도도 아니다. 양도다. 수용됐어. 강제 수용됐어요. 양도도 아니다. 양도다. 자, 뭐 해보면 안 돼요?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이걸 가지고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양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야. 얘 이름이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뭐야? 양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소득이 있으면 양도고 소득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야. 그건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됐잖아. 그러면 7억에 낙찰됐으니까 얘가 뭐요? 어쨌든 낙찰자가 7억에 사간 거니까 7억에 팔은 거지. 그런데 차익이 없으면 세금은 안 내는 거야. 비과세 돈을 받았잖아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뭐야? 유상 이전이 양도 맞지. 근데 뭘 받은 거야? 비과세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수용도 왜 양도예요? 보상금 받았잖아. 양도지.
세금 내고 안 내고는 나중 문제다. 그죠? 그걸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 대표적이고 교환은 당연히 뭐다? 물건하고 물건을 서로 바꾸는 거니까 얘도 양도인데 뭐는 양도가 아니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얘들이 토지 이용을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측량을 다셔서 빤뜸빠듯 경지정이 비슷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위치가 서로 바뀌었어. 그걸 바꾼 거지. 근데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법에 따라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이니까 얘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뭐야? 출자. 내가 말 그대로 투자한 거죠. 근데 뭘로? 물건으로 투자한 거야. 그리고 뭘 받아? 지분. 그 회사 지분을 받겠죠? 양도지. 근데 자기 개인 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야. 왜? 회사도 지 거고 개인 회사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출자했대. 지 걸 자기한테 준 거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수용도 뭐라 하겠어요? 보상금 받으니까 당연히 양도고. 그리고 대물변제. 자, 여기는 조금 조심할 게 변제.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뭘로? 물건으로 대신 갚았다. 그럼 얘도 양도라 했죠. 얘는 왜 양도라 하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라겠죠.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5억을 빌려서 못 갚아. 그래서 5억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신 갚았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왜 양도로 본다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5억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왜? 채무가 변제되는 건 똑같으니까 다이렉트로 물건으로 주더라도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럼 여기서 제일 조심할 건 뭐라겠어요? 위자료. 위자료를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뭐야? 양도입니다. 특히나 뭐 조심해야 돼? 이혼 위자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입니다. 자, 근데 아닌 경우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 제3분할 청구. 자, 이거 만나보세요. 옛날 시험의 기출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해 줄 때.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 양도는 아니다. 양도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법원의 확정 판결로 준 거니까 얘는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3분해라는 말 안 들어가면 무조건 뭐야? 양도예요. 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얘기는 얘가 위자료 안 주니까 소송 걸은 거야. 와이프가. 그래서 법원에서 야, 너 와이프한테 네 위자료 이거 줘. 그 얘기야. 그건 양도예요. 제3분할은 뭐야? 왜 양도 아니라 했어요? 부부 공동재산을, 그죠? 같이 벌은 재산을 이제 헤어지면서 뭐 자기 거 찾아가는 거 그런 데 있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뭐해? 이렇게 들고 나가는 거야. 그거 왜 가져가? 이건 원래 내 거거든. 가져가는 거야. 내 거 가져가는데 그럼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표시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산 건 잘 표시해야 돼. 아무도 모르게, 와이프 모르게 비밀 표시를 해야 되는. 그래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가져간다.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야, 여기 내 거 표시해놨거든 옛날에.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잘라. 반씩 잘라. 야, TV도 반 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옛날에 누가 그랬대잖아. 정확히 하자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모든 걸 반씩 갈라가 테이프로 붙여놨대잖아. TV 반 딱 갈르고 밥솥 반 딱 하고 냉장고 반 해가지고 야, 이게 내 거 이건 네 거 해가지고 공동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죠? 모르는 거잖아, 사람 일이, 그죠? 우리는 뭐 재산분할하면 저만 나가면 된다겠죠. 재산분할 나가 그럼 알았어 나가면 돼요. 그럼 끝이야, 그죠? 우리 아주 간단하죠. 얼마나 편해. 그냥 나가면 돼, 그죠? 나만 나가면 돼요. 짐 싸가지고, 그죠? 자, 이윤이자료 재산분할만 들어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부담부 증인 아까 뭐라 그랬어? 무조건 이거 나오면 자르라 그냥 이렇게 중간. 그래서 증여인데 이 중에 일부를 양도. 그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채무 부담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액은 양도로 본다. 근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보는 거야? 증여. 이렇게 보면 돼요. 제목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된다니까. 그죠? 부담부 중에 뭐 이렇게 할 게 없어. 이거 뭐 이렇게 뭐 해야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죠? 왜? 채무 부담분이 얼마야? 2억 원이죠. 그럼 이걸 뭘로 봐? 양도. 그럼 나머지 얼마? 3억은 뭘로 봐? 증여. 이게 끝이에요. 굳이 뭐 얘가 이렇다 할 게 없는 거야. 부담부 증여는 다 넣어놓고 그냥 잘라가지고 증여인데 그 중에 일부는 양도. 그게 뭐야? 부담하기는 채무액. 걔는 양도. 나머지 증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근데 얘네 둘이 뭐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아까 무조건 이해 나오면 뭐라고요? 증여. 근데 뭐? 추정. 입증하면 유상.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 어떻게 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기출문 질문이에요. 옛날에.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OX, X. 왜?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지. 왜요? 추정이니까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옛날에 나온 기출문제 지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럼 얘는 뭐예요? 유상 이전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유상이 아니래요? 자, 무상 이전은 유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환지 처분 및 뭐 보리지 충당되면 양도 아니죠. 우리 환지 처분 뜻이 뭐예요? 그거죠. 또 얘기하면 또 여러분 좀 더 얘기하면 옹알이 막 하죠. 옹알이. 그죠? 아니 그게 뭐 환지 처분이 뭐 어떻게 막 또 아는 얘기 하죠. 옹알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존의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바꿔주는 처분행위고 내 땅의 일부를 이런 걸로 충당하는 건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라겠죠. 근데 이걸 뭐 하면 처분하게 되면 뭘로 봐? 양도로 당연히 팔면 양도죠. 근데 혹시 만약에 올해 시험에 이게 언급이 돼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 환지 받을 때 뭐가 있어요? 증환지라는 게 있고 감환지가 있거든요. 그죠? 증환지 뜻은 뭐예요? 원래 내가 받을 권리 면적보다 환지를 더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권리 면적 50인데 60을 받았어. 그럼 10평을 더 받은 거죠? 그럼 걔는 뭐 한 거예요? 그 늘어난 만큼은 취득을 한 거고 감환지는요. 내가 150을 받아야 되는데 120만 받았어. 30평 덜 받았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양도한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환지 나올 때 뭐 감환지 그럼 걔는 뭐야? 양도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나오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혹시나 나오면 환지 처분의 경우 감환지의 경우 이렇게 나오면 걔는 뭐다? 양도로 본다. 여기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했죠?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개헌은 양도가 아니다. 그랬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되게 많이 나왔던 거죠. 28회 정답이 이거였어요. 얘도 보세요. 그냥 양도했어 대놓고 근데 양도가 아니래. 왜? 네. 담보 목적이래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 원래 양도가 실질적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등기는 넘어갔어. 근데 왜 넘겼어? 실질적으로 팔라고 넘긴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 말은 뭐야? 내가 나중에 그 갚고 도로 찾아오겠다 이런 의도지 내가 너한테 이걸 완전히 팔겠다 그런 의도가 자체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 자체는 양도가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빚을 못 갚아서 뭐하면 변제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28회 정답도 이거 있어요. 다음 중 양도로 보는 경우로 옳은 걸 고르셔. 여기 뭐라 했어? 채무 변제 충당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걔는 뭐야? 양도. 얘가 정답.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보시고. 그다음에 얘는 공유물 분할이 뭐예요? 공동 소유 물건을 분할한다는 얘기야. 자, 키워드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키포인트가 뭐예요? 네. 얘는 변제 충당 이거고 얘는 지분의 변동 없이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야?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걸 지분대로 나눈다는 얘기잖아. 자기 거 가져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시험 어떻게 내요? 지분 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하거나 그 분할된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 단순히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본다. 땡. 이렇게 내는 거 시험에. 그럼 여러분은 그래. 분할은 양도가 아닌데 다시 분할하면 양도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원래 지분대로 나누는 건 양도도 아니다. 그런 걸 우리가 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보시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했죠? 위자료 줄 때 뭘로? 재산 분할로 하게 되면 양도 아니다. 그랬고요. 이건 뭐예요? 환원. 소유권이 환원되는 거야. 원위치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뭐라 했어요? 둘이 매매했는데 얘가 뭐 했어?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뭐라 그랬어? 이 계약은 원인무효다. 아예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없었던 걸로 본다. 그럼 어떻게 돼?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자, 이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계약 자체가 어디에 없던 걸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본인이 자기 거 자기가 경매 받았다.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구구단 같은 거라 그냥 난이도 있게 나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외우지 못해서 그런 거지. 얘가 막 지문 써놨더니 이게 무슨 말이 난해해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낸다니까. 그대로 그냥 쭉 낸다니까. 이것도 나왔었죠. 이거 나올 때 얘가 정답일 때 얘도 나왔어요. 이거 내는 거야. 그냥 뻔한 걸 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변제 충당하면 이거 내가지고 양도로 보는 경우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낸 거지. 그죠?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배우자 직계수는 뭐 아까 한 거니까 볼 거 없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서 신탁은 양도는 아니다. 아니다. 말씀드렸죠? 신탁은 뭐다? 그 자체 대가 관계가 없어. 그냥 무조건 신탁 나온 뭐야? 양도 아니다.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지저분하게 나오면 신탁이 명의신탁이 있고 이 두 가지 있어요. 그죠? 신탁법상 신탁이 있어요. 자, 명의신탁은 뭔지 아시죠? 실명제 위반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양도는 아니다. 명의신탁은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니에요. 얘도 신탁? 얘도 신탁이잖아. 여러분 명의신탁이 뭐야? 여러분이 사가지고 친구 앞으로 명의하는 거죠? 돈 받아? 아니잖아. 돈을 우리 줘야지.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그죠? 무상에 넘기는 거잖아. 대가 없지. 실명제 위반. 그건 우리가 관계없어요. 아, 세법에서 얘가 실명제 위반한 걸 왜 우리가 세법에서 얘기를 해? 다른 데서 하겠지. 다른 법에서. 우리는 뭐만 따져? 돈만 따져.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아, 안 받았잖아. 둘 다 신탁이죠. 둘 다 양도 아닙니다. 차이가 뭘까요? 취득세가 차이 나는 거죠. 얘는 취득세 내야 돼. 얘는 비과세죠. 탁탁탁 비과세. 얘는 명의신탁 세금 내야 돼. 왜? 아, 몰래 하는 건데 당연히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지.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둘 다 뭐는 아니에요. 양도는 아닙니다. 신탁은 양도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자 보세요. 108페이지 봐보세요. 108페이지. 그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연습 있죠. 이거 보면 이거만 하면 이거 칸 체계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매매 등 위상 이전 양도, 그죠? 상속 중의 무상은 양도 아니고 경매 공매는 양도죠. 원칙은 양도죠. 근데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 아니고, 그죠? 교환은 양도죠. 근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토지번은 양도 아니고, 현물출자 양도, 대물변제 양도, 조세물납도 대물변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야. 왜?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물건으로 냈잖아. 그죠? 그리고 환지처분이나 지목평 양도 아닌데 보리충당 양도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뭐 더 넣었어야 하는데, 그죠? 매각하면 양도로 본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네. 그죠? 둘 다 양도 아니네요. 그 다음에 거기다 참고로 뭐 아까 가만지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거 참고로 잘 나오시면 되고, 이혼할 때 위자료 주면 양도. 근데 뭐는 아니야? 재산분할은 양도 아니고, 수용은 양도. 그죠? 부담부 증여 채무액 양도. 그죠? 근데 배우자 직계준비석 원칙은 양도 아닌데 입증하면 양도. 양도담보 원칙 양도 아니지. 근데 채무 불이행 변제 충당하면 양도. 배우자 직계준비 원칙 양도 아닌데 입증하면 양도. 그죠? 신탁해지 양도 아니고 신탁이니까. 그죠? 공율 분할 지분 변경 없으면 양도가 아닌데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양도로 봅니다. 그랬고, 매매원이 무효소로 하는 데서 법적으로 무효됐으니까 양도 아니고, 그죠? 사업적 양도죠. 아까 뭐라 했어요? 얘가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나온다 했죠? 그럼 걔네들은 뭐야? 건설업자가 주택을 양도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하면 둘 다 양도가 아닙니다. 얘는 둘 다 뭘로 봐?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그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럼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비비고 정리하시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양도비 취득 시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